안녕하세요. 유별TV 유별입니다. 오늘은 변리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 친구의 요청이 있어서 이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변리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자, 변리사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할게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가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해요. 여기 산업재산권법에 관한 사항을 대리한다. 요 대리한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감정, 요 단어를 기억하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리인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대리하는 거는 누군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발명가가 발명을 했으면은 발명과 관련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업무는 발명가들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대신해서 작성해 주게 됩니다. 변리사는 변호사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변호사의 의뢰인은 법률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소송 행위를 해야지 소송 행위를 절차적인 측면이든 법률적인 측면이든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 발명자들이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서 와 관련된 행위들을 대신해 주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허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게 그럼 뭐냐? 이런 겁니다. 특허 출원서를 작성을 하고요. 특허청 서신을 수신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 수신을 받는다든지, 뭐 등록 결정이 됐으면 등록 결정서를 수신한다든지, 각종 통지서를 저희가 대신 수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관련 비용이 있으면 저희가 또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 특허청 서신에 대한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특허청 서신에 대한 대응 서류란 뭐냐?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뭐 부정적인 심사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내서 심사관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런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절차적인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보정해라. 그럼 그 보정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서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보통. 특허 출원서라는 거는 특허를 부여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서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면 쉬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 대상을 특정을 해요. 심사 대상을 특정을 한다는 게 특허 청구 범위의 작성인데 여기서 굉장히 법률적인 지식이 특허법에 대한 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 출원서 작성 상담부터 진행을 하겠죠. 상담부터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문서도 읽으면서 타이핑도 하면서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서류 간단히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명의 설명이면 명칭이 있고 기술 분야 있고 배경 기술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청구 범위가 있고 도면도 있고 도면에 이런 도면 부어도 붙여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이런 서류들을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하는 거예요. 특허청 서신이랑 대응 서류, 특허청에서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게 와요. 이건 뭐냐면은 특허청에서 심사 결과 이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심사관이 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거절되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특허 출원이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와요. 여기서 뭐 권리 범위를 조정하던 심사관 의견이 틀렸다고 다투던 어떤 의견서를 저희가 제출을 하면은 그 의견서가 또 대부분은 받아들여져요. 네. 그래서 통과를 해서 오른쪽과 같은 특허 결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받으면 발명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다음은 아까 특허청에 대한 사항을 대리한 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법원에 대한 사항은 뭐냐? 또 특허청에 대한 사항은 또 그 외의 것이 있는데, 그 특허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 심판은 뭐 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 심판에 속하고, 여기에 대한 심판 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구술심리 참가. 구술심리 참가가 법정에 나가서 변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심판에 관한 취소 소송이 그겁니다. 그 취소 소송에 관한 소장, 또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으면 답변서, 의견서, 그리고 변론에 참가하는 사항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간단한 건 아니지만 네, 요렇게 그냥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뭐 피고인, 뭐 원고, 아니면 뭐 심판 청구인, 피심판 청구인이 각각 자리에 앉고 이런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부가 보통 3명이 착석을 합니다. 네, 배석을 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 간단히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PPT 자료 준비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궁금하신 사항은 법관이나 심판관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사항에 대한 감정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 결과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행기술 조사를 했다. 그럼 선행기술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거 등록 가능성, 선행기술 조사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 특허의 등록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허 무효성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특허 무효성이란 거는 이 특허가 선행기술 조사랑 비슷해요. 이 특허 출원 전에 다른 선행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하거나 진보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통해서 무효를 시킬 수도 있고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감정서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침해 감정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특허 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특허는 받았는데 이게 내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럴 때 감정을 해줄 수 있어요. 반대로 누가 의뢰인한테 침해 경고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는 좀 저희가 볼 때 침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침해인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컨설팅을 하기 위한 어떤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률 아까 변리사법에 규정된 건 뭐냐? 저희만 할 수 있는 걸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 및 감정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어떤 뭐라고 하죠? 변리사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특권이 있다. 그래서 그 대리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본인도 가능하고 본인이 가능한 업무를 변리사한테 위임해서 변리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는 일반 법률을 다루지만 변리사 자격을 별도로 획득해야지 대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법인, 회사는 불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안 돼요. 변리사법 위반이에요. 다만 일부 관련 업무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선행기술 조사를 했다. 그럼 조사해서 선행기술을 찾을 수는 있어요. ABC라는 기술이 있더라. 이런 특허 문헌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게 이런 거랑 발명의 어떤 구성들이랑 좀 대응이 되더라.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신규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진보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특허 획득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은 못해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런 게 법률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사무소들이 주로 업무 영역, 활동하는 업무 영역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사건, 아까 산업재산권법의 특허 출원 절차, 그리고 심판 및 소송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분쟁 관련 컨설팅도 하죠, 보통. 네.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전략 컨설팅이라던가, 어, 기술 이전이라던가, 스타트업 관련한 뭐 엑셀러레이팅 뭐 여러 가지를 하는 사무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통된 업무는 여기 적힌 것이 기본 업무입니다. 해외 사건, 해외 사건은 사실 저희한테 대리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저희가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해외 전문 지식도 어느 정도 쌓고 있기 때문에 해외 대리인과 소통을 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런 지식재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줍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이 해외 사건을 뭐 직접 해외 대리인 알아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거의 힘들겠죠. 그뭐 연락 수단을 찾는 것부터 어떤 지시를 내려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통 특허사무소에서 맡아서 방금 말씀드린 건 아웃고잉이라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해외 대리인을 저희가 가이드해야 됩니다. 우리 법은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절차로 출원을 하고 우리가 이런 의견서를 작성해서 내겠다.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서 국내 출원인과 똑같이 해외 출원인 대신에 해외 대리인한테 그거를 좀 영어로 설명을 하겠죠. 아니면 각국 뭐 언어로 설명을 하거나 국내 권리 확보 및 기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하는 업무들을 보통 일반적인 사무소들이 하는 일입니다.